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솔직하고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 모두의 고민, 바로 검버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아직 젊은데 무슨 검버섯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검버섯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거든요. 마치 우리가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친구처럼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검버섯이 대체 왜 생기는지부터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심지어 없애는 방법까지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거예요. 특히 최신 치료법에 대한 정보는 정말 꿀팁이 될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저와 함께 검버섯 고민 시원하게 날려버릴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검버섯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까만 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버섯은 정식 명칭이 지루각화증이에요. 주로 햇빛을 많이 받는 얼굴이나 손등, 팔 같은 부위에 생기는 갈색이나 검은색의 양성 피부 종양이죠. 양성이라는 말은 암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하지만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더 진해지고 크기도 커지고 두께도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게다가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하면 주변으로 막 확산되기도 하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검버섯은 생겼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검버섯인 줄 알았던 점이 사실은 악성 피부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검버섯처럼 보이는 부위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얄미운 검버섯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검버섯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자외선이에요. 햇빛, 우리의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자외선은 검버섯 발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 검버섯을 예방하고 싶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마치 검버섯과의 싸움에서 가장 기본적인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외선을 차단해야 할까요? 첫째,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실내에 있든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매일 아침 외출 30분 전에 SPF 30 이상, PA3 이상의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더욱 신경 써서 덧발라야겠죠. 마치 피부에 튼튼한 방패를 씌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같은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선크림만으로는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특히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피치 못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로 눈과 피부를 보호하고 양산으로 몸 전체를 가려주는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셋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렌지, 키위,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것들이죠. 피부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넷째, 주기적인 피부 관리를 빼놓을 수 없죠. 보습은 피부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잘 버틸 수 있답니다.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고 피부과에서 주기적으로 각질 관리나 보습 관리 같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것도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피부가 예방의 시작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미 생겨버린 검버섯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답니다.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효과는 극대화한 최신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치 검버섯을 저격하는 정밀 미사일 같다고나 할까요? 현재 검버섯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효과도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방법은 바로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검버섯의 크기, 색깔, 깊이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레이저 치료하면 좀 아프거나 시술 후에 흉터가 남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레이저는 정말 달라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자, 어떤 레이저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리판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름부터 뭔가 파워풀하죠? 이 리판 레이저는 피부 깊은 층까지 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까지 개선해주는 아주 똑똑한 레이저예요. 검버섯뿐만 아니라 흑자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피부 탄력과 검버섯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피코 레이저입니다. 이 피코 레이저는 정말 대세 중의 대세라고 할 수 있어요. 피코세컨드라는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레이저 에너지를 조사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얕은 색소부터 피부 깊숙이 숨어있는 멜라닌 색소까지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해주는 레이저예요. 특히 헬리오스 785 같은 레이저는 듀얼 파장에 피코세컨드를 결합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하니 짙은 검버섯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일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피코 레이저의 장점이랍니다. 그리고 어뷸 레이저도 있어요. 이 레이저는 검버섯 병변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듯이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시술 후 회복도 빠르고 흉터 걱정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조각가가 조각하듯이
검버섯을 제거해주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라이튼 루비피콘은 편평한 검버섯 병변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피부 표면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검버섯을 치료할 수 있어서 시술 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큰 장점이 있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매끈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레이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M20이라는 레이저 기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M22는 하나의 기기에서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와서 검버섯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병변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레이저예요. 검버섯 말고도 다른 피부 고민이 있으셨다면 M22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마치 피부과 치료의 만능 해결사 같다고나 할까요? 레이저 치료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약물 박피술은 특수한 약물을 발라서 검버섯이 있는 피부층을 벗겨내는 방법이고, 전기수술은 전기 소작을 이용해서 검버섯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크기가 크거나 다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검버섯을 절제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레이저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특정 경우에만 고려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검버섯 제거 시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술 후 관리예요. 시술 후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레이저로 치료했어도 다시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흉터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치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식단 관리를 안 하면 도로 살이 찌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다음 관리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외선 차단이에요. 시술 부위에 딱지가 생기기 전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걸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걸 습관화해야 해요. 그래야 치료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마치 소중한 피부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처럼요. 시술 후에는 딱지가 생기는데 이 딱지는 절대로 인위적으로 떼어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면 흉터가 남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시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목욕탕이나 찜질방처럼 습하고 온도가 높은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도 잠시 멀리하는 것이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한동안은 우리 피부를 아기처럼 소중하게 다뤄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시술 후 약 6개월 안에 피임약, 여성 호르몬제, 광과민성 약품, 항생제 등을 투여할 경우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혹시 이런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시술 후 2주 정도는 밴드 드레싱을 유지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시술 부위를 보호해주는 것도 좋은 관리법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손등에 생긴 검버섯은 얼굴보다 치료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등은 얼굴보다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도 적어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다고 해요. 그래서 손등 검버섯을 치료할 때는
더 강한 에너지의 레이저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붉은 기운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 손등 검버섯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손등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검버섯은 제거하더라도 나이, 유전, 체질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부위에 또 새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운동해도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듯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예방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입니다. 검버섯은 미용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주기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검버섯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고 재밌게 이야기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검버섯,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검버섯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